도형의 이동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도형의 이동이다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평행이동, X축,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이동은 다시 둘로 나뉘어. 점의 이동이랑 그래프의 이동이랑. 물론 그래프의 하나가 점이기는 하지만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의 이동으로 나뉘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 대칭이동은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 우선 크게 보면 선대칭이 있어. X축에 대한 대칭도 있을 거고, 좀 이따 볼 거야. 또는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봐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차함수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대칭은 원점 대칭을 필두로 해서 원점을 제외한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들이 있어. 그래서 종류가 꽤나 많은데 얘네들은 헷갈릴 게 별로 없어. 왜냐면 당연하고 뻔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얘네들, 이 평행이동 파트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다. 먼저 점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점의 이동은 아주 단순해. 뭐 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0,0이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갈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라간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냐는 거지. 뭘까? 그냥 3,2인 거야. 그냥 X 좌표에다가 3씩 더해주고 Y 좌표에다 2씩 더해주면 돼. 굳이 원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X, Y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게 되면 얘는 그냥 단순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 그냥 이런 것 뿐인 거예요. 괜찮아? 뭐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해봅시다. 도형의 이동은 f의 x, y는 0.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란 뜻이야. f의 x, y는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 있었을 때 그 관계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시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a, y-b는 0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낯설지는 않아. 왜냐면 어떤 예가 있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y는 3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2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던 거야. 그치? 왜냐면 얘에 대한 꼭지점이 0,0인데 얘가 1만큼, 2만큼 평이동 하시게 되면 1,2가 바로 꼭지점이 됐을 것이고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면서 꼭지점이 1,2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얘도 사실은 원래 이런 거였었잖아. y-는 이렇게 돼 있는 놈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를 이항시킨 것 뿐이야. 또 뭐 이것만 있었나?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었어.
얘를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이시게 되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x-1에 대한 제곱에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됐었었다고. 맞습니까? 물론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얘는 중심이 0,0이었는데 얘를 1만큼 2만큼 평이동하시게 되면 얘에 대한 중심은 뭘로 바뀌어? 아까 봤듯이 1,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이 1,2인 원은 이걸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형시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요 놈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잠깐 좀 보려고 해. 알겠죠? 물론 결과론 쪽으로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점의 이동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계식에 대한 이동은 부호가 바뀌어서 x 옆에 y 옆에 각각 붙게 되는 거구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이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그래프의 관계식은 당연히 x랑 y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지.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관계식이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봐봐. x좌표, 어떤 특정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가 1인데 1을 지나고 있어. 2인데 2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래. 맞니? 그렇다면 얘는 y랑 x 사이에 대한 관계식이 1차식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때? x좌표와 y좌표는 관계는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1과 2,2를 지나고 있는 직선, 1,1과 2,2를 지나고 있는 직선, 너의 이름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x좌표와 y좌표. 야, 너 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네. 그래서 우린 얘를 y는 x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니? 또는 어떠한 그래프를 봤어? 어떠한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 몇 개를 찾다 보니 1,1을 지나고 2,4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1을 지나고 있는 이러한 이차함수식을 보려고 해. 그런데 어때? x, y를 봤더니 어떤 특징들이 있어? x 좌표를 제곱했더니 모두 y 좌표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y는 x 제곱이라고 우리가 적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x 좌표가 y 좌표가 x 좌표에 대한 제곱이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뻔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짐작하지만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던 거였었지.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방 정식을 푼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X좌표와 Y좌표 관계식이 눈에 한 번에 빡 들어왔어. 그럼 그 얘기는 답인 거야.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에서부터는 왜 부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봅시다. 봐봐. 여기에 제가 우리가 제일 친숙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뭐 반지름은 얼마짜리로 할까요? 뭐 1짜리로 합시다. 뭐 1짜리. 그렇다면 이놈의 이름은 이놈의 이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놈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러한 놈들을 얼마만큼, 뭐 2만큼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러한 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2만큼 3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들었어요. 크기가 달라졌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가 2만큼 3만큼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해서 이 도형이 만들어졌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궁금한 거야. 알겠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최초, 여기 있는 특정 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m,n이라고 잡아볼게. 알겠지? 그렇다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을 거야. n,n은. 맞니? 근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여지니 여기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은 순서가 뭐라 그랬었어? 2만큼, 3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얘 이름은 뭘까? 아까 했잖아. 점의 이동은 어떻다고? 순서가 보는 거야. 2만큼, 3만큼 움직였으면 2만큼, 3만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지금은 도형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 도형 내에 있는 이 점만 보는 거야. 알겠지? 이 점을 n만큼, 얼마야? 2만큼, 3만큼 평이동한 거라고. 맞니? 그럼 얘는 얼마겠냐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은 점의 이동이니까. 괜찮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뭐야?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랑 y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이 그래프에 있는 x 좌표는 이렇게 생겼고 y 좌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우린 이 x 좌표와 y 좌표에 대한 관계식, 이 빨간색 x와 빨간색 y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 x 값은 뭐라고? n 플러스 2. y 값은 뭐라고? n 플러스 3. 다시 m 값은 뭘까? m 값은 x 마이너스 2. n 값은 뭘까? y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n제곱 플러스 n제곱은 1이라는 조건식이 있지. 맞니? 그렇다면 m 값이 x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n 대신에 y를 집어넣으시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니? 이 원의 관계식은 이 x좌표와 y좌표, 이 빨간색 x랑 빨간색 y의 관계식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 그랬었어.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 봤더니 어때? 이렇게 x랑 y, 빨간색 x와 빨간색 y 가는 관계식 이렇게 만들어졌지? 맞니?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어때? 2,3만큼 2만큼 3만큼 움직인 도형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된 거야? x 대신에 x-를 y 대신에 y-3을 대입한 결과와 같아지더라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된다? 이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구분을 져주셔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 대칭 이동은 적어도 마무리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빨리 풀게 하죠. 지금 뭔가 다 졸려하니까 좀 움직입시다. 잠깐만, 제가 여긴 점의 이동이고 이쪽은 그래프의 이동이에요. 네, 이제 대칭 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설명 한번 해보려고요. 보세요. 나는 안녕하세요를 얘기하려고 해. 근데 안녕하세요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영어로는 hello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본어로는 곤니치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헬로우라고 얘기해도 되고 곤니치와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뜻이야.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맞니?
그렇다면 문제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어쩌리 저쩌리 돼서 저쩌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를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표현 대신에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얘를 뭐 난 이렇게 표현할래? 아니 F라는 어떤 특정 변환이 있는데 X, Y가 X 플러스 3, Y 플러스 2가 됐대. 그래도 우리는 얘를 보고서 저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긴 점이 이렇게 바뀌었대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또는 아니 F라는 변환이 있는데 어떤 특정 관계식이 있었어. 그 관계식을 나는 이렇게 바꾸는 이러한 관계식으로 바뀌어지는 변환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는 F든 G든지 간에 이런 뜻은 그냥 X랑 Y가 난 관계식이란 뜻이야. 이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변환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F라는 변환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시는 분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표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구구절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실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우린 얘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봅시다. 이제 이번엔 대칭이동입니다. 벌써 대칭이동입니다. 보시죠. 대칭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선대칭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선대칭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선대칭 중에서도 1번 X축 대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먼저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봐. 어떤 특정 점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내가 얘를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이 축 있죠, 축.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을 거야. 그 접을 것에 대한 의미를 수식적으로 얘기해보면 얘는 대칭축에 대해서 수직을 이루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묻고 싶은 거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 됐을 거야. 이해되겠니? 그렇다면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잘 봐. F라는 변환이 있는데 얘는 A, B가 A, 마이너스 B가 됐어 라는 표현을 보시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X축 대칭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도형의 이동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음 같은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Y는 뭐 2분의 3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렇다면 얘를 X축 대칭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같은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쵸? 얘가 이쪽으로 대칭, 얘는 이쪽으로 대칭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얘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 Y 좌표의 부호가 바뀔 테니 이 관계식은 마이너스 Y는 2분의 3x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그래프가 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얘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F라는 변환이 있는데 G의 x, y는 0이라는 놈이 G의 x, 마이너스 y는 0으로 바뀌었대.
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 x축 대칭이로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죠?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y축 대칭입니다. 마찬가지 그냥 여기 있는 점으로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3이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서 요 정도 점에 수직을 이루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3 정도 될 거라는 느낌 드십니까?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야? x 좌표가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얘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땡에 a, b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 b로 변한 거야 라고 한다면 아, 이 f라는 변화는 y축 대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또는 f라는 변환이 있는데 g의 x, y는 0이라는 놈이 g의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뀌었어. 아, y축 대칭을 설명한 것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나 그래프의 이동이나 똑같다. 알겠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똑같다. 그거는 아까는 그 원리대로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해보면 아 동일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1참수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렇게 수식화가 이렇게 도식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식을 좀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해보죠. 봅시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였습니다. 제가 이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봐야 돼. 얘가 어떤 점을 잡아볼까요? 뭐 여기에 있는 한 요 정도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시면 이렇게 마찬가지 축의 수직을 이루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 요 점의 좌표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요 점을 제가 m,n이라고 잡아볼까요? 우린 지금 때 n값과 n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m값과 n값을 구하시는데 봐야 돼. m과 n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식은 뭘 찾아내실 거냐면 수직이잖아, 수직. 그죠? 이 점을 제가 P, 여기를 Q라고 한다면 PQ라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거야. 다시 말하면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활용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찾을 거야. 봐봐.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PQ에 대한 기울기 m 플러스 3 분의 n-2 맞습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맞습니까?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얼마야 되니?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양변에 n 플러스 3씩을 똑같이 곱해주시면 n-1은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되면서 n-2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 되면서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두 번째는 지금 어때? 2등분 되고 있다는 느낌 들어? 2등분 되고 있구나.
그치? 다시 말하면 P와 Q에 대한 중점, 얘에 대한 중점 있죠. 이 중점의 좌표가 바로 y는 x 플러스 1을 만족시킨다. 또는 이 중점을 y는 x 플러스 1이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중점이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중점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n-3, 2분의 n 플러스 2. 맞니?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낳는 게 중점이라고. 그쵸? 따라서 얘가 이 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지? 대입해 봅시다. 2분의 n 플러스 2는 2분의 n-3의 플러스 1이 됐을 테니 이 식 곱해 주시면 n 플러스 2는 n-3이고 플러스 2가 됐겠지?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n-n이라는 놈은 3.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두 놈을 연립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x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며 n-n은 3이 됐을 테니 두 놈을 더하시게 되면 m값은 1이 됐을 것이고 m값이 1이니까 n값은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좌표는 결국에 1,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주시고 단 1참수에 대한 대칭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는 굳이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풀 거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거야. 어차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 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x 좌표는 이 시기에 얘기해 주는 거야. 먼저 y좌표부터 볼까? y좌표는 뭐래? x좌표에다 1을 더하래. x좌표에다가 1을 더하는데 9x좌표 전에 있던 x좌표 있지? 전에 있던 x좌표에다가 1을 더하라고. 전에 있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1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대칭점의 x좌표는 이 식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이 식은 x좌표를, 이 축은 x좌표를 뭐라고 불러? y 빼기 1. y좌표에서 1을 빼란 얘기인데 9y좌표야. 전에 있던 y좌표에다 1을 빼라고. 전에 있던 y좌표에다가 1을 빼라고. 그럼 이 결과물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연습을 지금 할 필요는 없겠지. 이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봐도 돼. 기울기가 1짜리나 마이너스 1짜리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 뭘 연습하셔야 된다? 일반적인 선대칭에 대해서 연습하셔야 된다. 이해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 잠깐 보도록 해보죠. 이번엔 선대칭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점대칭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잠깐 좀 집중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X축에 있습니다. X축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 2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가 P.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있는데 Q라는 점은 3, 4라는 요렇게 생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2라는 점이 있는데 이 R은 X축 위의 점이래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PR 플러스 그 다음에 QR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문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X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R이라는 놈에 대한 좌표는 A,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PR의 길이는 마이너스 1,2와 A,0 사이에 대한 거리니까 루트에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R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표현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근호 안에 있는 시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덧셈 뺄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결국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X축 위에는 어떤 특정점 R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직선 거리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PR 플러스 QR이라는 놈은 말이죠,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P를 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점을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제가 P'이라고 잡는다면 P'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다음 같은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다면 PR과 P'R은 서로 길이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합동이죠. 그죠? 수직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치? SAS인가요? 한 변과, 한 각과, 그 끼인 각과, 그 다음에 그 두 변이 서로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PR과 P'R이 서로 같은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최소값은 P'R 플러스 Q'R, P'R과 그 다음에 Q'R, 이 길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Q까지 가는 최소값은 어디가 바로 최소값이 됐을 거냐면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 직선 거리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최소값은 바로 P'Q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정답은 루트에 3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플러스 2의 제곱이 바로 최소값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벽을 튕겨 올라왔을 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다시 보시죠. 이제 오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한 마지막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점이 있어. 제가 얘를 A, B라고 할게. 알겠지? 여기에 있는 특정 점 뭐 X, Y가 있을 텐데 얘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대칭 이동이라 함은 A, B를 지나면서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이겠냐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해 우리는 M값과 N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특징이 있어? 내가 얘를 P'이라고 잡는다면 P와 P'에 대한 중점이 A,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점대칭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중점이야. 중점 어떻게 계산해? 2분의 X 플러스 M 2분의 Y 플러스 N 맞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A, B라는 거잖아. 맞니? 따라서 얘가 A가 됐을 테니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식은 X 플러스 M은 2A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얘랑 또 같을 테니까 Y 플러스 N은 뭐야? 2B랑 같을 것이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다고? M값 구하고 있다고. M값은 뭐니? 2A-X. N값은 뭐니? 2B-Y가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A, B에서 대칭점이라면 누구를 대칭도 시킨 거냐? 그럼 이 축에 대해서 2A-X, 2B-Y가 됐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3,2를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관계식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 계산은 그냥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2A-X니까 2A, 얘가 A 역할 B 역할이죠. 2A-X 2B Y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셔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P에 X, Y가 있는데 얘가 원점이라면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렇다면 지금 A와 B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0,0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과물이 어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만 남겠지. 맞니?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원점 대칭이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점대칭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 필기할 것들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유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는 문제풀이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문제 잠깐 보시겠습니까? 가볍게 보도록 해보죠. B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대. B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3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시킨 거니까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5 그대로 순수하게 본다고. 알겠지? 순수하게. 그렇다면 얘 어떻게 돼? 얘가 4고 얘가 2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괜찮아? 괜찮니? 봅시다. 이번엔 1445번입니다. 아이고 곤니찌와네. 곤니찌와 무슨 뜻이야? 곤니찌와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야. 이 색칠한 거 무슨 뜻이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하여라 라는 말을 이렇게 식으로 표시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3,A는 어떤 식으로 변하겠니? 마이너스 4만큼 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A는 뭘로 바뀌어? A 플러스 5. 그랬더니 이 새끼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됐대. 뭐 해달라는 거야? 대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도형의 이동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놈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놈이 원점을 지나고 있대. K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X-3을. Y축 방향으로 K만큼이면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Y-K를. 부호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된다. 평행이동에선. 해봅시다. 3배의 X-3 플러스 2배의 Y-K 마이너스 7은 0이 됐을 텐데 얘가 어딜 지나? 0,0을 지나. 이해되니? 0,0을 지나. 그럼 뭐 해줘야 돼? 대입. 괜찮아? 계산식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에 얼마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1차 방정식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넘어가 보죠. 이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인데 마찬가지 그냥 x축 방향으로? 그럼 x 대신에 x-a 집어넣고 y 대신에 y-b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넣어봅시다. x-a에 대한 제곱에 y-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0에 x-a에 4배에 y-b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이것을 정리해서 실제로 중심이 원점이 되는 그런 원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만만치가 않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다. 왜? 뭐니까? 원이니까. 원일 때는 뭘 활용한다? 원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심을 활용한다. 아시겠죠? 도형에 대한 이동,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원의 모양, 반지름은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의 형태에서 이 r은 모양의 크기, 그죠? 그 원의 크기, 원의 모양,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중심 a, b가 뭘 나타내는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해도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따라서 이 중심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봅시다. 야, 너 원래 뭐였는데? 이 새끼 한번 정리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10x야. 얼마 필요해? 플러스 25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 그럼 저쪽 편에도 똑같이 25 더해주시고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4y 하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4가 필요해. 여기도 똑같이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너는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그럼 식을 정리해주시면 x-5의 제곱 플러스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야? 25가 되더라 이거죠. 맞니? 다시 말하면 이 도형은 중심이 얼마짜리? 5, 마이너스 2짜리. 중심이 5,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내가 이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더니 뭐가 된 거야? 5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됐을 거 아니야. 얘는 도형의 이동이니까. 아니, 점의 이동이니까. 그런데 얘가 뭐가 됐대? 원점이 됐대. 넛방이었겠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뭐 이러한 내용들이다. 원은 직선과는 다르게 계산해 주신다. 포물선, 이 포물선도 마찬가지겠죠. 이 포물선도 마찬가지. 포물선을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차함수잖아.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었을 때 이 a라는 놈은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p, q가 바로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내죠.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든지 간에 얘네들의 폭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얘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고 y 대신에 y-를 집어넣어도 틀린 것은 아니야. 아까 원보다는 부담은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바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자. y는 x제곱에 플러스 4x 얼마 필요합니까? 플러스 4. 그치? 마이너스 4에 원래 있던 친구까지. 그럼 y는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근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하겠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 이 새롭게 바뀐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됐을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생긴 꼭지점이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 3만큼 1만큼 평이동했던 얘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꼭지점이 이렇게 변했었을 때 이것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무튼 꼭지점을 활용하자. 꼭지점을 활용하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됩니다.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더니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y 대신에 y-a를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얘가 중심이 3,0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3,a가 됐겠지? 따라서 얘 원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가 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너의 이름은 얘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고 얘에 대한 중심이 3,a가 됐었고 그리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놈과 접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접했다. 맞습니까? 접했을 때 어떤 성질 활용하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x1, y1이라는 점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기억나십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 여기 제곱이 들어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죠? 얘에 대한 절대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제곱 아닙니다. 얘는 괜찮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됐겠죠. 여기서 우리의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3,a와 그리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사이에 대한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반지름인 루트 2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루트 20 얼마야? 2루트 5까지 나와야 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거리 계산해볼까요? 거리 얼마입니까? 루트에 4제곱 더하기 2제곱 분의 절대값에 3하고 a를 집어넣을 거죠.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의 절대값 그 값이 얼마다? 루트 20이 나와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루트 20이죠. 따라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5 플러스 2a에 대한 절대값이 얼마? 20이 된다. 따라서 둘로 나뉘겠죠? 5 플러스 2a가 20인 경우와 5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또 대칭이동입니다. 3,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문제 푸실 때는 실제로는 굳이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좌표 표면까지 그리실 필요까지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겁니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랍니다. 여기쯤 있었겠지?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2.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3,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주시면 y는 x가 이렇게 생긴 직선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3,2를 대칭이동해 주시면 요 정도쯤 있을 거고 얘가 있을 텐데 y는 x죠? 얘는 아까 선대칭이지만 기울기가 1일 때는 식을 직접 활용하셔도 된다 그랬었어요. 봐봐. 얘의 x좌표는 뭐야? y좌표. 전에 있던 놈의 y좌표. 그쵸? 전에 있던 놈의 y좌표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얘에 대한 y좌표는 x좌표래. 전에 있던 x좌표. 얼마? 3. 그럼 결국 위치를 바뀌어지는 상황과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Q고 얘가 R이고 얘가 P가 됐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거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 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었죠? 3분의 x1, x2, x3의 합.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y1과 y2와 y3의 합.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한 좌표들을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다시 도형일 때도 똑같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무슨 뜻이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f의 x, y는 0이라는 놈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렇게 y 좌표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ax-y -4는 0 이렇게 됐을 거고, 다시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도형이 있으면 얘는 x랑 y의 부호가 모두 바뀌니까 -x, -y는 0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니까 -ax 플러스 y로 도로 바뀔 것이며 이렇게 됐겠죠. 이해 될까요? 근데 얘가 3, -5를 지나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대입. 괜찮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지. y좌표, x좌표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의 방정식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 필요했을 테니까 여기 똑같이 9 적어주시고요. y제곱에 플러스 8y는 얼마 필요해? 16 필요했을 테니까 플러스 16 해주시고, 마이너스 16도 넘어와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니? 42에다가 9까지 더해, 32에다가 9까지 더해 주시니까 얼마야? 41.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선 얘 이렇게 생긴 애야. 근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어차피 루트 41이라는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테니 중심만 보시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하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시면 중심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4, 3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다면 새롭게 생긴 원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1이라는 놈으로 바뀌시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바뀌신 후에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교점의 개수지.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맞니? 두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찾죠? 연립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연립방정식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y축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y축을 다른 말로 x는 0. 지금 이렇게 x축, 얘는 y는 0인 거고, y축은 x는 0인 거고, 맞아? 다 0, 0,1, 0,2, 0,3 이런 애들이 바로 y축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치? 따라서 y축과 서로 만나고 있는 교점을 찾는 거니까 y축을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고 x에다 0을 넣어보시는 거죠. 얘와 얘를 연립할 거니까 0을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6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1이 됐을 것이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야? 25. 따라서 y 마이너스 3은 5일 수도 있고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 얘 원이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을 텐데 이 원이 이렇게 해서 만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해서 만날 거라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8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의 좌표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됐겠네. 아이고, 원이 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생긴 원이 됐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튼 방정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해보죠. 마찬가지.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달래.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뭐 슬쩍 바꿔도 괜찮고 마찬가지 꼭지점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플러스 2ax에 플러스 3으로 바뀌실 거라고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놈의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x제곱에 2ax에 얼마 필요해? a제곱 필요할 거고 플러스 3. 그렇다면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에 3-a 제곱이 됐겠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에 대한 꼭지점은 마이너스 a, 에 3-a 제곱이 됐을 테니 얘가 어디에 있대? y는 x 마이너스 3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해 주시면 방정식 하나 나타나실 테니 그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단순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습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으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또 마찬가지 기울기가 일자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잠깐 지워보죠. 그렇다면 첫 번째 c는 뭐가 될 거냐면 x자리에 y를 집어넣고 y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될 테니 그쵸?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해되십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니?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 L도 한번 구해봅시다. L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렇다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시는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주시면 2x 마이너스 my 더하기 3은 0이 됐을 것이고 맞습니까? 근데 이 직선 L이 얘의 넓이를 2등분할 때 봐봐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의 중심을 지날 때죠. 맞습니까?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니까 얘에 대한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 얘를 얘가 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우선 잠깐 봅시다. 야 봐봐 넓이 2등분하는 거 잠깐 몇 개만 연습해 볼까요? 평행사변형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직선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각선의 교점 또는 하나의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하고 당연히 마주보는 도형들은 다 합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연습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얘랑 얘 합동, 얘랑 얘도 합동. 그리고 뭐 요렇게 얘도 합동입니까? 그렇죠. 얘도 서로 합동입니다. 알겠지? 아무튼 넓이를 2등분합니다. 이 직선에 의해서 쪼개진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 넓이가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얘가 예쁜 삼각형이든 못생긴 삼각형이든지 간에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방법은 꼭지점을 우선 지나면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넓이는 2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이 세 가지 형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지금 두 개를 거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봅시다. 기울기를 모르네. 지나는 점만 알고 따라서 직선 L은 이거였을 겁니다. y는 k에 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3
그쵸? 다 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올려봅시다. 그렇다면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죠?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k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플러스 3 이렇게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얘가 어딜 지난다? 이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얘가 9,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뭐 해줘야 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 문제 네, 잠깐 우리가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보고 한 두 문제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 보죠. 잠깐 보시죠. 봐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잠깐 보자고요. 네, 봐봐. 1496번 문제인데요. fx, y 0이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대. 지금 얘는 관계식의 이동인 거 이해되시겠죠? 먼저 잠깐 봐봐. 지금 x 자리가 있고 y 자리가 있어. 얘는 좌표가 아니야. x좌표, y좌표 아닌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x 자리가 있고 y 자리가 있는데 이쪽이 y 자리 있고 이쪽이 x 자리에 있네.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x제곱 플러스의 y제곱은 1이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위치를 바꾼 것 뿐이야. 또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 있는데 요 x자리에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y자리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요 놈만 보면, 요 y만 보면, 다시 말하면 요 도형까지 오기 위해서는 야, 너 거기 x자리인데 y 네가 왜 들어가 있냐? 그렇다면 여기 요 중간 과정에 이러한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y, x는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건 거죠. 이해되세요? 얘가 f의 x, y는 0이라는 놈이었다면 얘는 f의 y, x는 0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 단계에 거친다. 얘가 뭐니 이거? 이걸 뭐라 불러? x자리와 y자리 위치를 바꾼 걸 뭐라고 불러?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죠. 따라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을 텐데 얘를 대칭 이동 시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란 느낌 드십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올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고, 파랭이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지금 얘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얘와 얘를 보는 거야. 얘 지금 얘는 지금 y 좌표 아니라고. 얘는 y라는 문자야. y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y 플러스 1이 들어갔지.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 관계식인데 어떤 의미인 거야?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어. 어떤 관계인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관계식이니까.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리라는 거니까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한 칸 그냥 끌어내리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니?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것을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몇 번인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 마찬가지. 잠깐 보도록 해보죠. 봐봐. 외우셔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A, B에 대하여 대칭인 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2a-x, 2a-y 이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따라서 야, 너 원이 이렇게 있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의 대칭인 저 원, 너는 말이야, x 대신에 2a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이고, y 대신에 뭐 집어넣습니까? 아이고, 2b 마이너스 y죠. 8 마이너스 y, 8 마이너스 y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0. 이 식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특수성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중심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중심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 했으니까 얼마 필요해? 플러스 9. 저쪽에다 9를 더해주시고, y제곱 있었을 거고 플러스 8은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렇다면 봐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얘 중심이 뭡니까? 3,0이죠. 얘를 x축 얘를 마이너스 1,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2a 마이너스 x니까 2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인 거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인 거고요. 맞습니까? x값 3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b 마이너스 y인 거죠. 2b 마이너스 y니까 b에다가 2배 한 다음에 빼기 y를 계산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2b 8 마이너스 y, 8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8인 놈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 이동에 관련된 성질이고, 얘는 y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잠깐 보세요. y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5가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는 뜻이가 되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수직이면서 이등분이어야 된다고. 이해돼? 따라서 a 값은 이놈의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인 놈. 그 다음 얘에 대한 중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 이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a 값,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다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각자 갖고 있는 교재들로. 아시겠죠? 네,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